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금융권 채용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업중화해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는 항목 분석 예상평가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영상 시청 후에 확인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항목이 무려 8개 항목입니다. 이게 평가 지표를 매칭하고 설계한 건 아닌 듯합니다. 항목이 이렇게 많다는 건 보통 구조화된 평가를 하면은 4개, 5개 정도 항목으로 구성하는데 이건 그냥 냈다고 봐야죠. 8개면. 그래서 면접 활동, 그러니까 면접에서 참고 자료에 염두를 두고 설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크게 세 가지 평가해요.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직무 역량하고 인재상 일치도, 문제 해결 능력, 요 정도 이제 평가하는 것 같고, 뭐 3번 문제 해결 능력은 요즘 다들 평가하니까 그냥 하나 넣어본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쭉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평가 지표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만약에 평가를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항목 하나씩 공략해 볼게요. 첫 번째 성장 과정 및 가치관입니다. 보통 요즘 금융권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조금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신협중앙에는 아직까지 이런 항목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성장 과정 및 가치관은 기업의 핵심 가치, 일치도, 뭐 인재상 일치도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관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요걸 이제 보는 건데 속뜻은 이겁니다. 성장 과정 중 여러분들의 가치관 있죠.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직을 최우선시하고요. 누군가는 책임감을 최우선시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합니다. 그런 가치관이 있을 텐데,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경험을 서술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얻은 가치관이 우리 기업, 그러니까 신협 중앙의 가치관과 일치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신협중앙회가 그 중시하는 가치관은 홈페이지 보시면 있죠. 뭐 기본적 가치는 요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윤리적 가치는 요런 것들을 중시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협중앙회가 중시하는 가치관 중 하나를 당신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를 증명할 경험이 있습니까? 요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신협운동의 3대 정신 및 실천 과제에서 요런 이제 가치관도 있습니다.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키워드들이.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책임감, 정직, 배려심 정도가 신협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임감 같은 경우에는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수행한 사례를 가지고 저는 책임감이 강하고 책임감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직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면은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힌 사례.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요런 사례를 가지고 저는 정직함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신협중앙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배려심은 타인을 배려하여 한 행동이나 언행으로 그 사람의 신뢰를 얻은 혹은 조직의 신뢰를 얻은 사례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신업에서의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세 개, 요거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요. 작성 플러스는 저는 어떤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러한 가치관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습득이 되었습니다. 그건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뭐 저는 어떤 역할이었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어떤 가치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라는 플롯에 사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협의 가치관도 일치합니다. 혹은 이러한 가치관이 나의 직무 수행에 혹은 조직 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무엇이고 이 가치관이 어떠한 경험에서 형성됐는지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경험인지 경험에 대한 정보를 조금 줘야 되겠죠. 뭐 상황이라든지 언제적 경험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내 역할은 뭐였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어,
가치관이 형성된 사건, 보통 우리가 큰일을 치르게 되면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어떤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그 손해를 엄청나게 끼쳤다. 근데 내가 조금 꼼꼼했으면 그런 실수를 안 했다. 그러면 꼼꼼한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으로 해서 무엇의 중요성, 어떤 가치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는 사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드린 사례는 인수인계, 그 마트 근무죠. 마트 근무에서 어, 이 입고하는 거죠. 창고에 이제 물건을 적재하는 건데 이 근무 시간, 퇴근 시간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 주간 근무자들이 퇴근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작업을 이어서 야간 근무자들이 받는 겁니다.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게 야간 근무자에게도 안 좋고 주간 근무자에게도 안 좋았는데 야간 근무자들을 배려해 가지고 내가 조금 더 한 2-30분 더 남아 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해 줬다. 뭐 요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야간 근무자들이 이 사람을 신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배려를 통해서 신뢰를 얻은 케이스입니다. 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배려라는 것이 조직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위한 이제 빌드업이죠. 이러한 가치관이 왜 중요한지 깨달은 사례가 이거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중요시하게 된 사례를 그냥 자유롭게 서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을 나는 들고 가지고 있으니까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행동하겠습니다. 신협의 가치관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어쨌건 요 항목 1번의 핵심은요.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증거 사례는 요거고 그 사례를 통해서 그 가치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협의 가치관에도 맞다. 알맞다. 알맞은 사람이다. 그걸 갖다가 표현하는 게 항목 1번입니다. 자, 항목 2번이에요. 또 라떼는 항목 나왔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이에요. 보통 이제 성격의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하기에 적합한 태도를 보유하고 있나요? 요런 이제 의미인데, 꼭 직무가 아니더라도 조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점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보통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태도나 조직 생활에 적응하기에 적합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고, 단점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의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서 간호사 채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는 조심성이 매우 없습니다. 큰일 나겠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직무에 그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요런 걸 이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자신의 단점을 인지를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가 요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항목 2번 그러니까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분량은 아무래도 장단점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장점의 분량이 더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장점은 400자 이상, 단점은 300자 이하로 맞추시는 거. 장점의 비중을 높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끝내면은 그 글을 읽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성격의 장단점 쓰시면은 장점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단점 쓰시죠. 그럼 마무리가 어떻게 되죠? 마무리가 단점으로 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점만 기억에 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무리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저의 장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를 잘하겠습니다. 조직생활 적응을 잘 하겠습니다. 요걸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읽은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 항목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장단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잘 안 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장점하고 단점하고 키워드는 어떤 걸 써야 되지? 뭐 이런 거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나 컨텐츠를 참고해가지고 장단점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요런 부분들을 주요해 가지고 작성 플롯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느냐. 첫 번째 장점 키워드, 저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그 장점을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어떠한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단점은 무엇인데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극복했습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저의 장점을 활용해서 성격상 장점을 활용해서 직무 수행 또는 조직의 적응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입니다. 저희의 성격의 장점은 그냥 무엇입니다. 무엇이고 그를 증명할 근거 경험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분석적을 장점 키워드로 잡았기 때문에 자신이 전략적으로 분석적으로 행동했던 사례를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 드린 사례는 인턴 수행할 때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인데 이걸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선상 연락을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웹 문자를 활용하면은 이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거죠. 단체 문자를 보내서 거래처다 보니까 우리에게 납품하는 사람이건 그 협력업체죠, 협력업체.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곧장 이 번호가 맞으면 답장이 올 거란 말이죠. 이게 그냥 유선 번호가 아니고 개인 연락처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문자 전송이. 그래서 문자 전송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걸 이렇게 유선 작업을 하고 있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 분석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을 크게 높인 적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장점은 어떻게 어떤 면에서 이러한 장점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요런 이제 그 근거 경험을 제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요런 표현 조금 좋아요. 저는 친화력이 부족합니다 보다는 친화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친화력이 조금 부족한 정도는 누구나 이 거의 절반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MBTI E 성향과 I 성향이 있으면 E 성향은 친화력이 좀 좋죠, 맞죠? 근데 I 성향은 그 좀 조용조용하잖아요. 그럼 절반 정도가 친화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조금 미숙한 편인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적어준 다음에 입사 후에도 저의 단점이라는 생각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는 긍정적으로 저의 분석적, 전략적이라는 장점을 살려가지고 일반 직무 업무를 직무죠. 직군이죠, 직군. 직군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요. 자, 항목 3분 갑니다. 아우, 또 지원 동기입니다. 입사 포부하고요. 사실 700자의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다 녹여내기엔 좀 적긴 합니다. 보통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는 지원 동기는 요거죠. 우리 기업 또는 우리 기업에 관련된 산업, 그러니까 신협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입니다. 금융업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것이 맞습니까? 증거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입사 포부는 직장인이 역량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연차가 쌓임에 따라. 그런데 그 역량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을 텐데 역량 개발 계획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됩니까? 음.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우리 기업의 방향성과 맞나요? 요걸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 동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지원 동기는 금융 분야, 더 나아가 신협에 대한 관심의 표현과 근거가 제시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협의 이제 최신 정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신협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내가 금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고 꾸준히 역량을 향상시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고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했다. 요렇게 되는 게 지원 동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입사업 포부.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적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첨삭을 제대로 못 받는 이 제도권에 벗어나신 중고 신입분들이 막 이렇게 적어요. 저 잘 적응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분들과 잘 지내겠습니다. 이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열심히 안 할 사람을 뽑겠어요? 적응 안 할 사람을 뽑겠어요? 아니, 선배들하고 동료들과 잘 지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입사협 포부는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내가 어떠한 자기 개발을 하겠다. 음. 그리고 내가 가진 자기 개발 계획이 직무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고요. 신협에는 어떻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협의 비전이나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돼야 되는 게 입사 포부인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잘 적응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절대 적으면 안 됩니다. 신협이 좀 특이한 건 뭐냐면요. 신협이 저는 앞으로 성장을 계속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이제 금융기관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요런 거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포용금융이라고 해서 이 우리가 디지털 하잖아요. 저도 은행 자체를 방문해 본 적이 손에 꼽힐 정도로 몇 년 사이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은행을 자전거 타고 방문하십니다, 무조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하고는 거리가 머세요. 근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고 50대 이상이 절반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소외 계층이 거의 뭐 심하면 절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지털 서비스는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있죠.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신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점 폐쇄를 하지 않고요. 읍면 동 단위에도 막 지점이 있는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소외 계층이나 포용 금융이라고 해 가지고 디지털 요런 거 보시면은 디지털 뱅킹도 고령층 맞춤형으로 이제 제작을 한다든가 뭐 요런 식으로 조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완전 막 디지털하고 모바일 기술을 막 활용하기보다 지금 디지털에서 소외된 소외 계층이 있죠. 고령층에서 맞춤형으로 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앞으로 저는 신협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작성 플롯은 저는 저의 지원 동기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분야고 직무에 관련해서도 노력해 왔기 때문에 자신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과 관련해서 여러여러한 대외 활동이나 노력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역량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의 자기 계발 목표는 무엇인데 이유는 신협과 이러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 어떤 교육이나 뭐 요런 걸 받을 텐데 쭉 계획은 구체적으로 요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수행으로 역량 개발 후에 신협에 대해서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죠. 자, 요런 식입니다. 이거 이상의 지원 동기는 없어요. 이상한 사연 만들지 마시고요. 금융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왔다. 음. 그래서 뭐 이런 건 괜찮아요. 금융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왔는데 특히 어떤 활동 때문에 결정적으로 금융업, 특히나 신협에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요 정도는 괜찮죠. 근데 뜬금없이 뭐 저는 신협이 사회적 약자를 소외 계층들을 지원해 주고 요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때까지 관심 가져오던 분야고 그다음에 업무 수행에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신협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원 동기는.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셔야죠. 이건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래서 막 신협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떠들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요렇게 내가 금융권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뭐 일반 직군이든 IT 직군이든 근무하기 위해서 요러요러한 노력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를 적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지원 동기는 요렇게 적으면 되고 그다음에 입사업 포부부터는 최종적으로 어떤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정도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왜 신협에서 필요한지를 갖다가 간단하게 서술해 주시고 저는 이제 예시를 자산운용 전문가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노인 빈곤율이 노인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인이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은 이제 중장년층이 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의 중장년층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산운용 전문가, 자산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필요해질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자산운용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어떤 학위를 따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보통 구체적이라고 하면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명확합니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명확해요. 언제까지 따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술할 수 있어요. 자산관리사 자격증 FP죠. FP를 딸 건데 이 FP 과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나 어떤 과목은 저는 만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글자 수가 지금 7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적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적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제가 이 전문가로 성장해서 신협에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항목 4번입니다. 제일 애매하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 사실 이건 자유의 양식이죠. 어떤 걸 적든 상관없어. 사실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온 순간 이거는 평가 지표라는 게 없을 겁니다. 평가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왜냐하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거예요? 여기에 무슨 내용을 적을 줄 알고요. 뭐 이런 거 적을 수도 있겠죠. 저는 외모가 무기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외모라고 적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라고 적었고, 어떤 사람은 자격증이라고 적었고, 맞죠? 어. 어떤 사람은 뭐 들어가서 자기의 포부를 적었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뭘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이 항목을. 사실상 항목 4번은 평가 불가입니다, 이거. 음. 하지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때문에 이 면접에서는 또 면접관들이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보통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음, 가장 네가 가지고 있는 칼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거 꺼내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 핵심 경쟁력을 적으라는 항목이고요. 면접 때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원 직무에 관련한 경쟁력이 있습니까? 직무 관련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적으실 때 제가 추천하는 것은 "어떤 업무에 자신 있습니다."라고 적는 게 좋습니다. 뭐 IT 직무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개발하고 유지 보수밖에 없지만 맞죠? 어. 유지 보수밖에 없지만 이게 일반 직군 같은 경우는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기획, 총무, 여신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고 그리고 그 업무에 자신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제시해 보십시오. 요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 때 많이 참고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셔도 돼요. 음. 다른 항목들은 다 서술형으로 작성이 쫙 돼 있는데 요 항목 4 번만 딱 깔끔하게 보고서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면접 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항목 4 번에 이 8개 항목 중에서 항목 4 번에 가장 핵심 역량을 이제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보여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항목 4 번에 좀 가독성 높게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IT 직군 같은 경우에는 어 유지 보수 업무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단 유지 보수나 개발 중 하나에 자신이 있다. 사실은 요렇게 적는 것보다는 어떤 언어에 특히나 자신이 있다. 뭐 요 정도.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의 코딩 수준이다. 요렇게 적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항목 4 번은. 근데 일반 직군 같은 경우에는 업무 범위가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분야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가 명시되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기획, 총무, 자금 운영, 여신 지도 및 관리, 경영 지도, 검사 및 감독이 있어요. 요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골라서 저는 어떤 업무를 자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런 자격증이 있고요. 이런 경험도 해봤고, 뭐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이런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걸 적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핵심 역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핵심 역량이 아니라 정량적 근거도 있고 관련한 경험도 있는 게 면접위원이나 서류 전형 위원이 볼 때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관 경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직무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해본 경력이나 또는 뭐 간접 경험을 한 것도 있겠죠. 인턴. 음. 아니면은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한 경험을 우리는 유관 경험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해본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경력도 있고 자격사항이나 교육사항도 있으면은 정말 핵심 역량이고 그럼 만약에 내가 총무 경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총무 관련한 교육과 자격사항도 받아 있어요. 그러면 총무 능력이 핵심 역량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내가 총무 관련해서 인턴이나 실습했었고 관련한 자격증과 교육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요게 별 4개짜리 핵심 역량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만약에 내가 기획 관련해서
직무 역량을 습득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뭐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획과 관련한 뭐 간접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과 동시에 기획 관련 자격이나 교육을 받았다. 요러면은 이제 별 3개짜리 핵심 역량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별 티어가 높은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에 자신 있다는 건 별 티어가 높을수록 어떤 업무에 자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직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각각에 대해서 어느 단계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별 몇 개짜리인지. 그래서 별이 높은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무는 별 5개, 기획은 별 3개다. 그럼 총무로 적어야죠. 음. 그래서 요렇게 한번 경험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저 업무 역량, 저 업무 범위별로 별 몇 개짜리인지 나는 별 몇 개짜리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래서 요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무 핵심 역량과 그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근거, 이런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갖다가 제시해 주면 되겠죠.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이런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일반 직군 업무 중에서 총무와 여신 관련 업무가 자신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수행할 총무 및 여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노력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그래서 총무 전문성은 경력 있고요. 자격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받았습니다. 총무 관련해서. 그래서 전공 교과 교육도 받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습득했고 그래서 자신 있는 업무가 총무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여수신 전문성도 나는 갖추고 있습니다. 은행 인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자격으로 이런 거 땄고요. 그 다음에 전공 교육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이런 교육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됐고 그래서 여신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와 같은 노력으로 여수신하고 총무 관련 전문성을 키워왔잖아요. 그래서 총무 및 여수신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면접위원들이 봤을 때 혹은 서류전형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업무 분야에 배치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성공인 겁니다. 보셨죠? 자, 여기까지 항목 4번 공략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나머지 항목들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